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한의 원투펀치 400질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이거 보면 딱 아시죠? 뭐 그런 그냥 눈빛 자체가 무슨 눈빛이에요? 또 왔다. 또 왔다? 이런 눈빛입니다. 자, 나눠주시죠. 주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은 사비와 이니에스타 누가 바르셀로나에게 더 공헌을 했냐였잖아요. 근데 또 사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사비와 피를로 누가 더 뛰어난 미드필더인가요?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카드를 들으셨는지 하나, 둘, 셋! 피를로! 사비! 저 웃음 봐. 아, 웃음으로도 난 근데 대충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차비 이니에스타 할 때 네. 난 차비 선수를 역대 베스트 11에 잘하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수도 있겠다 엄청나게 라고 할 정도로 얘기해주셨는데. 높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피를로를 뽑았거든요. 아니, 네. 피를로도 그 베스트 11에 넣을 정도일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마음속에. 근데 자, 피를로는 한번 이제 먼저 해보라고 해보세요. 피를로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이라서 조금 이제 전성기 때 역할로 치면은 네.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많고 오늘 피를로 선수를 샤비 선수와 얘기할 때는 사실 기록적인 부분 뭐 중앙 미드필더로서 패스 성공률은 당연히 차비 선수가 많이 높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스타일도 조금 다를 뿐더러 샤비가 약간 중앙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둑할 때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비유를 했지만 그런 중앙에서 계속 뭐를 채워놓는 로봇 같은 느낌이라면 피를로는 오히려 예술가다. 예술가다? 네. 이게 축구라는 경기를 보면은 차비 선수는 선수로서 계속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거기서 요소에서 중앙부터 또 파이널 서드까지 공격의 연계 역할을 중앙에서 고리 역할을 딱 수행해주면서 컨트롤 다 완벽하게 컴퓨터 패스를 넣어주잖아요. 하지만 피를로 선수는 멋이 있죠. 풍모가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서부터 찰랑찰랑 되면서 아주 공격적인 롱 패스를 또 자주 시도해주고 또 빌더 패스 능력 자체도 뭐 워낙 뛰어날 뿐더러 여러 가지 도전적인 패스, 또 창의적인 패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뒷공간 로빙 패스, 또 스루 패스 이러한 능력에서 물론 차비도 그런 거를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피를로는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게 한다. 정확도 또한 상당히 높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뭐 차비가 90 몇 퍼센트 많이 높지만 피를로 선수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차비 선수는 짧은 구역에서 탁탁 원터치로 풀어나가는 패스 횟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패스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조금 안전한 패스를 많이 하죠. 당신이 들어가서 해봐. 그러면 안전하게 하면 패스. 제가 왜 들어가요 거기를? 아니, 왜 들어가요? 아니라 저는 못 들어가죠.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 왜 들어가 거기를? 아니,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비의 패스는 정확하다, 피를로의 패스는 번뜩인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차비 선수는 뭐 스페인 대표팀 내에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축구를 볼 때 약간 조력자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네. 중앙에서 가면서 결국은 화려한 거는 이니에스타 메시가 막 보여주고 근데 피를로는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이 사령관이 돼서 아 이거는 이 팀은 피를로가 이끄는구나 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임팩트가 있거든요. 기록적인 것도 사실은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거를 딱 기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차비가 수비적인 어떤 순발력, 빠른 순발력을 활용해서 수비적인 압박이나 이런 능력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사비가 순발력으로 수비도 잘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피를로 선수는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팬들이 피를로 선수의 과거를 잘 아시다시피 브레시아에서 인터밀란 갔을 때 98-99 시즌 아마 세리아 호나우두도 있고 이반 사보나노, 뭐 조르카이프 좋은 공격진이 있을 때 바지오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어린 피를로 선수가 인터밀란 가서 자리를 잘 못 잡았지만 당시에는 사실 시모니 감독 있죠? 루이지 시모니 감독 있다가 초반에 겨울, 가을 들어갈 때 경질되고 루체스코 감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인터밀란이 좀 고전했던 시즌이긴 하지만 그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계속 봤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 자체가 시모니 감독 있을 때는 약간 뒤에서 시메오네가 이제 리베로 역할 수행할 때죠. 그럴 때 중앙에 수비력이 조금 좋은 활동량이 좋은 미드필더 많이 넣으면서 완전한 공미 체제를 뭐 갔다고 보긴 힘들고요. 루체스크 감독 시절에는 바디오 선수는 윙포드 역할 보고 조르카예프 뭐 이런 선수들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좀 달랐기 때문에 10번 자리를 전술적으로 소화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면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이 피를로 선수의 역량을 보면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도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비를 하려면 젊었을 때 조금 에너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수비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차비만큼 쓸 수 있는 충분한 역량도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브레시아 가서는 바지오랑 또 만났죠. 네,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뒤에 홀딩 미드필더 역할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역할이 바뀌긴 했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피를로 선수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순발력이 더 떨어지면서 여러 단점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재능이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집중하면서 그게 조금 상쇄된 느낌이 있지만 제가 볼 때 피를로는 다 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정도로 천재성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고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실제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비 선수와 대적하고 오히려 더 좋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퍼포먼스는 보여줬다. 근데 피를로가 코너킥과 프리킥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을 뭐야. 정순주 아나운서가 더 잘하네 지금.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차비도 프리킥을 잘 차요. 근데 딴 선수들이 자꾸 맡겨서 그렇지. 딴 선수들이 차잖아요. 보통 메시가 차든 뭐 장거리나 알베스가 차든. 그러지만 피를로는 프리킥에서만큼은 그거는 팬들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미드필더 역량에서 사실 프리킥력도 중요하죠. 피를로의 프리킥은 뭐 저희가 예전에 무회전 프리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랬고 프리킥 순위에서 있었고 피를로 선수는 주닝요 다음 가는 무회전 프리키커였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무회전 프리킥을 또 찼어요. 네, 인프론트로 밀어서 차기도 하고 약간 가마솥 무회전을 차기도 하고 뚝 떨어지는 저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기술적으로 저 프리킥을 차는 데 있어서는 거의 주닝요 이상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선수였고 또 무슨 얘기를 해. 이 선수는 아니 근데 네. 기본적으로 멋이 있잖아. 그래. 나는 보면 페널티킥 찰 때도 환행카킥 딱 멋있잖아. 이 축구로서의 아티스트로서의 느낌, 그리고 존재감이죠, 존재감. 축구장에서의 존재감에 있어서 차비보다 한 수 위다. 알겠습니다. 이런 장 의원이 얘기를 할 때 한 의원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 제가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뭐. 그러니까. 저는 매주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요즘.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참 구차하네요, 진짜. 아니 틀린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비. 저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정말. 1번, 사비 대 이니에스타를 했을 때 장지현 의원이 사비에 대해서 찬양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장 의원님은 쌉이죠? 저는 사실은 이 꼴이에요. 차비 네. 에르난데스를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딱히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비 선수에 대한 칭찬이 거기서 아주 종합적으로 잘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게 1번이고. 근데 그때는 사비와 이니에스타였고 지금 피를로와의 차이를 봤을 때 사비가 왜 더 피를로보다 아니 그럼 장지훈 위원에 놀리면은 지금 피를로, 베둥호, 사비, 베둥호, 이니에스타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한 의원님도 엮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세 개 엮으면. 아니 예? 그보다 해드려요? 더한 찬양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뭐 피를로 선수를 더 위에다 놓는다? 그거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비 선수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계 같다는 거에 100% 공감합니다. 피를로 선수가 아티스트 같다는 거에도 2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최근에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4단이 됐는데 네네네. 사비 선수가 기계 같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 바둑을 보시죠. 그 알파고 이후에 나온 알파고 마스터 버전보다 못한 인공지능들이 프로 최상의 기사들한테 다 2점 접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을 바둑에서 이미 기계가 하고 있어요. 이세돌 씨가 그 기계를 깼을 때 이세돌 씨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못 깹니다. 사람들이 한 번 이겼잖아요. 이세돌, 그 알파고의 비교적 초기 버전이었어요. 초기 버전이었는데 바둑 펀치 되겠어요, 이러다. 오늘날에는 어쨌든 알파고보다 못한 인공지능들도 최상위 선수들에게 다 그냥 쉽게 이겨요. 그래서 기계를 아티스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사비는 기계가 기계라는 낫다. 얘기예요. 아니, 사비는 사비 기계가 선수가 오히려 싫어. 사비가 기계라며요. 저는 피를로 그렇게 선수가 비유를 한 아티스트고. 거죠. 컴퓨터도 보면 거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자인 애플이 처음 그 센세이셔널하게 나왔을 때 애플 그 컴퓨터 있잖아요 뒤에서 와 그럼 미적 멋이 있잖아요 멋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점점 더 뭔가 원투펀치가 우기기 펀치. 아니요, 우기기가 우기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기계가 나왔을 때 어떠한 예술가도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 사비가 물론 더 낫다. 예술은 예술로서의 어떤 우리가 값어치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만 기계와 아티스트가 동 분야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냥 기계가 이기는 거예요. 자, 바로 그리고 갈게요.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뭐 기록적인 거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 두 선수가 직접 그라운드에서 만났던 경기들의 상대 전적 승부차기로 이긴 것까지 하나 포함해서 10번을 싸웠는데 사비 선수가 7승 2무 1패입니다. 압도적으로 사비 선수의 팀이 피를로 선수의 팀을 이겼고 여기에는 심지어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와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 어린 선수들 간의 대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전 7승 2무 1패. 사비 선수의 압도적인 승률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그거는 또 이니에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클럽에서는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승리 기여도를 따지진 않았던 수치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를로 선수는 맞대결에서 잘했어요. 피를로를 이겼던 기계는 딱 한 명 있어요. 박지성 기계. 한 명 있지만 그거는 박지성 기계가 너무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아티스트가 기계한테 잡히네요. 네, 그런 경우가 인간적인 풍부입니다. 아니, 이러한- 우리는 지금 승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네. 풍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풍모로 축구하면은 멋진 영화 배우들 아니에요. 그럼 축구시키죠. 근데 사실은 피를로 선수가 승리를 가져다 줬죠. 수차례.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AC 밀란 안첼로티 감독 시절에도 2번 우승시키면서 우승도 가져가주고 성적도 가져다 줘요. 피를로 선수가. 그리고 어려울 때 유로에서도 결승까지 팀을 이끌고 팀에게도 공헌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샤비를 잘 데리고 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영입을 하려 그랬어요. 직접 만나서. 자서전 보면 과르디올라가 친선 경기 끝나고요. 밀란하고 바르셀로나 친선 경기 끝나고 한번 와라. 자기한테 잠깐 와라.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너가 필요하다. 우리 팀에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샤비 이후에 대체자가 필요하다. 사비 선수보다 피를로 선수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본 거죠. 부스케츠 롤도 수행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샤비 선수 롤도 피를로는 수행할 수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샤비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가세 능력에 또 후방 플레이메이킹 역량에 이런 것들을 과르디올라도 다 높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물론 저 피를로 구단에서 노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피를로 선수의 능력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얘기가요. 차비 선수보다 피를로 선수가 낫다는 근거에 하등에 도움이 됩니까? 와서 뭐 로테이션 멤버가 될지 후보가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 피를로 선수에게 그거 도움이 되는 얘기 근데 같지가 않아요. 오늘 좀 두 분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속이 이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속마음은 제가 오히려 피를로 선수에게 조금 더 관대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피를로 선수를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 얼마 전에 한준희 소준이의 축구에서 두 선수에 대한 최종 픽을 할 때 저는 두 선수를 동등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저는 피를로 선수를 굉장히 사랑하고 네. 사비 선수가 전체적인 축구사적 관점에서 뭐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사비 선수가 피를로 선수보다는 좀 위에 가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피로만 따져도 사비 선수 트로피가 더 많고 피를로 선수가 못 들어본 이제 유럽 선수권 같은 트로피도 사비 선수는 뭐 2개나 있고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횟수도 더 많고요. 그래서 사비 선수가 이른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선수 줄 세우기를 할 때는 역대 선수들을 세울 때 피를로 선수보다는 사비 선수가 좀 더 위에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 저의 개인적인 공정하다? 선호도는 저는 피를로 선수가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고 또 사비 선수보다 분명히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직접적인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프리킥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피를로 선수가 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비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있을 때도 사실은 사비 선수가 더 장기간 프리키커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비 선수의 프리킥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즌에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프리킥이에요. 네. 피를로 선수는 한 시즌에 6개 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비 선수와는 뭐 양적 질적으로 봤을 때 프리킥 같은 거는 피를로 선수가 더 위고 뭐 사비 선수도 롱패스를 굉장히 잘합니다만 역시 또 그런 방식의 어떤 공격을 한 방에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를로 선수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지현 의원이 아티스트라고 말한 데까지는 제가 박수 쳤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계보다 낫다고는 하지 말아라. 기계가 아티스트를 이긴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저의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선호를 묻는다면 저는 두 선수를 동일하게 예,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장현님은 안 물어봐도 사비. 예. 선수 능력 평가잖아요. 이건 이제 머리로는 사실 차비고 가슴으로는 저 피를로 좋아합니다. 네. 이제 선수 능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두 선수가 매우 탑 클래스 훌륭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지만 굳이 조금 나누자면 피를로가 과연 바르셀로나에서의 샤비 선수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 얘기 네. 많이 하더라고요. 샤비는 저는 피를로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오히려 평상시에 안 하던 도전적인 패스를 좀 해라 주문하면 샤비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 근데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차비가 볼 간수나 미리 보는 패스의 어떤 타이밍이나 또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차비가 조금 낫다고 보여지고 피를로는 샤비 선수의 롤을 전성기 때 맡았다면 그 정도의 왕성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활동량과 압박과 또 여러 가지의 조율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론 피를로 훌륭한 선수지만 그래서 저는 샤비를 조금 높게 보죠. 네. 근데 사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다른 축구를 좀 구사하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각자의 리그에서 가장 적합한 롤을 잘 수행한 선수 2명이 아닐까. 그럼요. 정순주 씨가 오늘 정답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V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VS는 아까 미드필더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공격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안에 과연 누가 있을지. 이제 제가 안 드릴래요. 너무 장현님 때문에 원방받을 것 같아서 장현이 먼저 선택해주세요. 후회 안 합니까? 후회 안 합니까? 네. 정말요? 왜? 알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루니 대 질라탄이에요. 왠지 또 감성으로 갈 것 같은데. 질라탄. 루니 대 질라탄. 과연 누가 더 뛰어난 공격수인가? 자,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엔 한현님부터? 장비를 정지합니다. 처음으로 구차한 걸 맡으니까 좀 진짜 웃기다 이거. 자, 루니가요. 일단 이게 있어요. 더 누가 훌륭한 축구 선수냐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질라탄 선수에 비하면은 루니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질라탄 선수 뭐 잘난 척하고 뭐 건들건들하고 뭐 항상 뭐 에이스 하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어떤 시대를 살았죠? 메날두의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네. 루니 선수는 호날두 선수와 같이 있었었고요. 질라탄 선수는 짧은 기간 메시 선수와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축구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질라탄보다는 루니 같은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질라탄은 그 메시 옆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제약이 따르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메시를 더 에이스로 쓰는 것 같고 하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딱 욕하고 그냥 한 시즌 만에 뛰쳐나온 게 질라탄이거든요. 그게 질라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인성이랄지 이타심이랄지
어떤 인내력이랄지 팀 스포츠에 대한 정신을 질라탄 선수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메시와 더불어서 내가 그럼 어떤 플레이를 해야 팀 전체가 잘 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질라탄 선수는 항상 그 말밖에 안 해요. I am 질라탄. 나는 질라탄이다. 제가 감수한 책입니다. 그 꽤 많이 팔렸어요. 어쨌든 항상 어딜 가나 I am 질라탄, I am 질라탄 이것만 하고 다니거든요. 자, 그런 선수와 호날두 선수와 꽤 긴 기간 있었어요. 심지어 2006 월드컵에서의 윙크 사건도 있었어요. 8강전에서 호날두와 루니 이제 끝났다. 맨유는 오늘로 파탄이 났다. 막 그런 거를 영국 언론들에서 쓰고 있었는데 웬걸 호날두 선수와 루니 선수 그 이후에 아주 잘 지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에게 또 두 번째 유로피언 트로피를 또 안겨주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루니 선수 사실 잉글랜드의 얼굴이고 간판이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드디어 보비 찰튼 이후 최고의 선수를 얻었어. 보비 찰튼 이후에는 웨인 루니. 이 얘기들을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루니 선수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그랬던 선수가 포르투갈 선수인 호날두 선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갖은 이타적 플레이를 했고 팀의 에이스 자리를 호날두 선수에게 선선히 양보하면서 팀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그 얘기는 루니 선수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자만심, 자긍심 이런 거를 누르고 팀을 위한 길로 자기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정신 이거를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루니 선수는 질라탄 선수와는 달리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갖은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심지어는 약간 처진 쪽에서 플레이메이킹 같은 역할도 했었고 질라탄 선수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니 선수가 좀 더 올라운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질라탄 선수 트로피 많죠. 트로피 많은데 질라탄 선수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없습니다. 이상하죠. 질라탄 정도의 선수에게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가 없다. 그게 바로 질라탄 선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찬스들을 싹싹 비껴가는 거예요. 클럽을 많이 옮겨다니면서. 루니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날두 선수와 테베스 많은 또 훌륭한 선수들과의 어떤 연합 속에서 루니 선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자국 리그 무슨 뭐 우승 제조기 이런 거 다 헛말이고 궁극의 영광은 루니 선수가 들어올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라탄 선수가요. 국가대표 나가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루니 선수는 있어요. 루니 선수도 사실 기대치만큼 국가대표에서 잉글랜드를 이끌고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질라탄 선수 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말고 뭐예요? 월드컵 무득점. 루니 선수는 한 골 있어요. 그리고 루니 선수는 그래도 유로 2004에서는 영웅이 될 뻔했거든요. 유로 2004에서 4골이나 그 어린 나이에 터뜨려가지고 루니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기 전까지는 잉글랜드가 마치 우승 후보에 도전할 수 있을 것처럼도 보였는데 루니 선수가 딱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이제 잉글랜드가 탈락을 하게 되죠. 근데 질라탄 선수는 정말 메이저 국가대항전 본선에 나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질라탄 선수 있을 때 스웨덴이 2010년, 2014년은 월드컵 아예 본선에 못 나갔고요. 네. 그 유로 같은 데서도요. 본선은 나가지만 질라탄 선수가 있는 스웨덴은 항상 조별리그 탈락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뭐 루니 선수는 8강도 좀 가고 국가대표에서 질라탄이 과연 헨릭 라르손만큼 공헌을 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질라탄 선수의 선수 정도의 그 재능이 있는 선수가 스웨덴 국가대표를 이끌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라탄이 없으니까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웨덴이 꽤 성공했거든요. 그게 벌써 이 질라탄이 그 자기를 위한 선수인 거지 저거는. 아 저거래. 예, 저 선수는 자기를 위한 거인 거지. 저 팀을 위한 제대로 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그러면 않는다는 미연이한테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루니가 네. 조력자가 아니고 질라탄 같은 역할을 수행했으면 훨씬 더 질라탄보다 좋은 선수였어요. 아니 루니 선수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니까 질라탄 선수처럼 뭐 루니 선수가 나 I am 루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질라탄 선수는 I am 질라탄을 평생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도 달고 있어요. 그 루니 선수는 그런 그 행위를 하질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루니가 훨씬 더 올어라운드한 선수고 이타적인 선수다. 국가대표에서의 기록을 봐도 루니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뭐 하려고 했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일단 제 맞아요. 말하고 생각나면 네. 할게요.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게 참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의원님이 질라탄을 들었으면 어떤 얘기를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랬으면은 1분 한 1분 30초 정도 말하고 끝냈을 거예요. 예. 그쵸. 제가 한 질라탄이었으면 의원님이 항상 보면 본인의 마음이 아닐 때 제가 길게 질라탄 얘기하세요. 자서전 그거 펴내는데 제가 이거 엄청난 여러분 공헌을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장 의원님 얘기해 보세요. 네, 한 의원님의 말을 지금 제가 메모를 해서 요약을 하니까 루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네. 경기 내적인 부분은 그거 하나 언급하셨고요. 네. 경기 외적인 오! 부분에 팀 플레이어 이런 게 왜 경기 아유, 외적인 거예요? 좋아요. 그거 다 경기 다 내적인 거지. 포함해서 인성에 대한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루니 인성도 근데 사고가 워낙 많아서 아니 거기서 미리 밑밥을 깔지 마시고 루니나 질라탄이나 지금 서로 인성 누가 좋다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런 의미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네. 팀을 위한 인성. 아시잖아요. 네. 팀이 아시잖아요.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네. 어. 저는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대표팀 얘기.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 넣은 루니 빵골인 질라탄보단 낫지. 부담 못했잖아요. 아니 질라탄은 빵골이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대표팀의 경력 가지고 비교 잣대를 내주기에는 월드컵 빵골. 루니의 대표팀 본선과 유로 본선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질라탄도 어떤 거를 좀 질라탄이 훨씬 잘했다고 질라탄도 말씀하실 수 A매치 62골, 루니는 53골이에요. A매치요. 네. 아니 질라탄이 길게 뛰었으니까 두 선수 다 그렇지. A매치에서 골은 많이 넣었는데 정작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서는 둘 다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라탄 이것도 선수가 사실은 나이가 4살인가 많아요. 4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국가대표 데뷔 같은 그러니까 것도 먼저 했을 거예요. 인성, 대표팀에서의 성적 이런 거는 뭐 크게 내세울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뭐가 트로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챔피언스리그 2008년 한 번 우승 얘기하시잖아요. 질라탄 빵번. 아니 그것도 왜? 한 번, 네, 아니 한 번. 여보세요. 그거 너무 이제 사실 비교라는 거는 빵은 없는 거고. 근데 그건 사실 인정해야 돼요. 질라탄은 계속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8강이나 아쉬웠죠. 16강에서는 나가는데 골 못 넣고 정작 떨어질 때 골 못 넣는 주인공이긴 해요. 근데 루니에 비해서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좋진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질라탄 선수가 뭐 나쁜 클럽에만 있었어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기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럼 저도 좀 보겠습니다. 저도 메모를 좀 해왔기 때문에 일단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81년생, 루니 선수 85년생이라서 질라탄 선수가 4살이 형이긴 해요. 근데 이제 루니 선수는 팬들 아시다시피 에버튼 아주 어릴 때 만 16살에 데뷔를 해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잉글랜드 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리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아약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유럽 무대로 이제 진출한 케이스인데 리그로 치면요. 일단 공격수는 아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말씀했지만 이브라히모비치가 어릴 때 듣던 얘기예요. 네. 그 얘기가. 네. 어릴 때 이 공격수는 체격 조건도 좋은데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고 미드필더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와 이거는 진짜가 나타났다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좀 부하가 걸리니까 공격한 스트라이커 쪽에 집중을 했지만 이거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전성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타일의 변모는 있지만 루니처럼 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그 정통 스트라이커처럼 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루니 선수처럼 질라탄 선수가 박스 투 박스 같은 활동을 했다고요? 이상한 소리 같네. 수비에 있어서는 마당새 같은 루니가 전성기 때 한참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팀에 공헌하는 그런 전성기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공격수로서. 그래서 질라탄은 리그로만 치면요. 리그에서 374골이고요. 그리고 루니는 리그에서 커리어 234골이에요. 근데 사실 두 선수가 전성기를 시작하는 시작은 질라탄이 아약스에서 드디어 유럽 무대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빅리그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시작하면은 맨유로 들어간 루니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긴 해요. 네. 사실 두 선수의 전성기가 어디가 끝이냐, 이 선수가 팀에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끝이냐를 보면 루니 선수는 리그에서 맨유에서 27골을 기록하면서 최전성기를 달리던 2012년이 있어요. 2012년까지는 루니와 질라탄이 약간 기록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전성기 때. 질라탄이 경기당 0.474골, 경기당 0.192 어시스트고 루니가 경기당 0.441골, 경기당 0.212 어시스트입니다. 득점은 루니가 좀 딸리지만 어시스트에서는 조금 앞서는 그러한 플레이 기여도나 팀 쪽으로 볼 때는
그 시기에는 전성기 시에는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루니는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새 역할을 하던 기간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내가 생각났어. 아까 하려던 말이. 아니 왜 제 말을 일단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질라탄 선수는 그 많은 클럽에서 수많은 골을 넣고 그 이후에도 스타일을 바꿔서 파리에 와서도 골을 엄청 많이 넣고 또 미국 무대에 가서도 첫 해 동시에 같은 해에 들어가서 갤럭시의 질라탄, DC 유나이티드의 루니 신인상을 질라탄이 받았어요. 네. 같은 공격수. 아, 그거야? 데뷔 전부터 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잘한 걸 가지고 그걸 뭘. 루니는 이미 꺾인 다음이야. 근데 나는 예. 장기간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선수들끼리의 비교에서는 좀 덜 중요하다고 저는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질라탄 선수가 아무리 20년을 하고 있지만 그 루니 선수가 뭐 기간이 짧아서 비교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물론 근데 루니 선수도 11시즌 연속 2자리골 넣으면서 네. 평가를 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두 선수가 이제 같은 스타일의 예를 들어서 뭐 질라탄 대 드록바다. 약간 이제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유형의 스타일이면은 아주 전성기 때 서로 능력적인 비교를 통해서 임팩트를 좀 보겠지만 두 선수는 사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다른 유형의 선수를 지금 갑자기 VS를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전성기 때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면 두 선수 성향이 다르잖아요. 두 선수 다 원더골 제조기긴 하지만 질라탄이 횟수로는 훨씬 많죠. 원더골이요. 인터밀란 시절에 엄청나게 뭐 다이나믹한 그러한 득점들을 많이 하는 공격수, 스트라이커, 또 전방위적인 또 볼에 관여하는 능력, 뭐 이러한 어떤 스타일의 개성이 강한 또 그런 스타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면 루니 선수는 한현님이 얘기했다시피 또 전성기 때는 동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 약간 역할. 플레이메이킹 것 같은 역할을 또 많이 같이 수행하면서 그 평가를 높게 받았던 월드 클래스로 평가를 받았던 시즌이 골도 넣지만 다른 플레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공수에 가담하는 능력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능력을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 성향은 상당히 다르죠. 팬들이 볼 때 눈을 즐겁게 하고 골을 볼 때 그 화려함이나 다이나믹함 진짜 뭐 엄청나게 이상한 골 많이 넣잖아요. 막 잉글랜드전에서 막 장거리 오바이킥 골 넣고 루니도 물론 맨더비 때 오바이킥 골이 있었지만 질라탄은 태권도처럼 뭐 이상한 골도 많이 넣고 그렇잖아요. 팬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중거리 골부터 호쾌한 그런 슈팅들 많이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다이나믹한 최고 클래스의 공격수잖아요. 근데 루니는 사실은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수 두 선수를 어떻게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두 선수는 커리어 전체에서의 기여도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두 선수를 특징으로 놓고 이렇게 서로 맞대결을 시키기에는 다른 유형이다. 네. 그럼 다른 커리어를 좀 보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나이를 먹어서도 나이가 더 많은 질라탄이 나이 먹고 오히려 후반기에 더 압도하면서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속마음은 과연? 아니 속마음 얘기하기 전에 속마음 얘기하면 어차피 제가 루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속마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루니 선수 마지막 세 번째 그거? 옹호 세 번째가 이제 한 대번째 되죠. 그 옹호를 하자면 루니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 뛰지 않았어요. 저는 질라탄 선수의 그 많은 골들이 있지만 프랑스 리그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서 질라탄 선수가 올린 공격 포인트는 약간은 삭감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프랑스 리그도 굉장히 강한 리그긴 합니다만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다른 팀들과는 넘사벽의 자금력으로 넘사벽의 스쿼드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질라탄 선수가 또 에이스 해먹었는데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거기서 확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트로피 숫자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루니 선수는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 같은 그런 환경에 가서 뛰지는 않았다는 거죠. 커리어 후반부를. 그러니까 그 루니도 파리 생제르맹 갔으면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감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루니 선수가 호날두 선수와 여러 해를 같이 뛰면서 많이 보좌했잖아요. 질라탄 선수가 만약에 호날두 선수와 같은 팀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 한계일 겁니다. 루니 선수는 여러 해를 호날두 선수하고 잘 지냈잖아요. 그걸 루니 선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마음은? 질라탄이죠. 근데 왜 질라탄이에요, 위원님? 결국에는? 루니의 플레이는 질라탄과 비교하면 베이비죠. 네. 최고도 베이비예요. 질라탄이 형이고. 베이비 루니. 네. 근데 사실 둘 다 스펙테큘러한 골들을 넣었는데 루니의 스펙테큘러 골들은 질라탄의 스펙테큘러 골들에 비하면 약간 베이비 버전이죠. 네.
위원님도 역시나 예, 저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루니 선수도 매우 훌륭한 선수지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가진 이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질라탄이 조금 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루니도 물론 어릴 때 천재형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질라탄 선수도 저는 천재형 선수라고 보여져요. 네. 워낙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센 성향으로 물론 가정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감독이 사실은 그 롤에서 약간 너 측면으로 빠져봐라 뭐 그래가지고 사실 막 화내고 그랬지만 질라탄이요 메시를 중앙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 메시를 항상 존경하죠 질라탄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월등하거나 상당히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해요. 근데 호날두한테는 무언가 본인과 조금 피지컬적으로 이제 승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부분에서 조금 경쟁작으로 봤는지 약간 그런 라이벌의식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또 엄청난 그 테크니션 슈퍼 클래스 선수들에게는 또 많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 또 질라탄입니다. 아니 근데 점점 VS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초반에는 장 의원님이 귀엽고 한 의원님이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 의원님이 좀 기록을 가져오셔도 교수님 스타일이 됐고 한 의원님이 또 귀여운 부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VS 두 분의 매력을 끝없이 그게 아니고 하는 것 저는 같아요. 단순해요. 원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요 저절로. 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뽑은 것 중에 역대 최악으로 지금 근데 뽑을 더 웃긴 거 제가 옆에서 이제 MC로서 느끼는 건 확실한 건 있어요. 두 분 다 마음에 드는 선수를 뽑았을 때는 짧고 마음에 안 드는 선수 뽑았을 때는 굉장히 말이 길어요. 아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말이 길고 이런 사람들은 사살이 많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두 위원의 매력이 계속 양파까지 까이는 게 계속되는 한 VS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연속 올킬 않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그리고 VS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